안녕하세요. 뉴스 잉글리시와 G2 글로벌 투자에서 전해드리는 아시아 통신 2024년 8월 4일까지 한 주간 소식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쿼드하고 미국과 인도와 일본과 호주 이 네 나라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전 이런 군사 협력을 주제로 해서 뭉친 그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쿼드의 4개국 외무장관 회의가 일본 도쿄에서 이번 돌아오는 주간에 열립니다. 그리고 일본은행이 통화정책과 이제 금리를 결정해서 발표를 하는데 지금 일본은행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와 있어요. 인플레이션은 지금 내려가는 추세인 것을 확인했는데 단지 이제 일본은행이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거는 그동안에 하고 있었던 국채 매입을 점점 테이퍼링, 줄여 나가겠다는 것을 발표해야 되고, 또 금리를 인상을 하겠다, 인하가 아니고 인상, 올리겠다는 발표를 할 것 같은데, 그 시기가 이번이 될지 다음번이 될지는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방향 자체는 일본은 금리 인상이고 미국은 금리 인하이기 때문에 지금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이를 이용해서 그동안에 활발히 했던 이른바 엔화 캐리 트레이드라는 것이 지금 그 청산 모드에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것이 단순히 일본 국채 수익률이나 미국 국채 수익률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에서도 지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과 필리핀 두 나라가 2+2, 그러니까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이렇게 2명씩 모이는 연석회의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엽니다. 그리고 미얀마에서는 그 6개월마다 한 번씩 지금 국가 비상상태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그 군부 그 훈타라고 하죠. 군부 한마디로 군 장성들이 지금 국가 권력을 찬탈을 해가지고 이렇게 비상 경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다시 그 6개월 연장을 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에서는요,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 주머니에 현금을 직접 꽂아주는 그런 제도를 지금 그 총리가 지금 신임 총리가 그걸 선거 공약으로 내걸어서 당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정 연소득 일정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 기준 이하의 사람들 한 4천만 명에서 5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에게 모바일 폰은 다 있으니까 모바일 폰을 통해서 이른바 디지털 월렛이라는 것을 지금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꼭지씩 제가 또 짚어드리겠습니다. 7월 29일 월요일에는 미국과 호주와 인도와 일본 4개국 외무장관들이 도쿄에서 연석회의를 엽니다. 주요 의제는 남중국해와 인도양 태평양에서 중국이 안보 위협과 그에 대한 대응을 이들 네 나라가 협의해서 하자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미 일요일에,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에 한미일 국방장관 협의를 이미 했습니다. 그거에 뒤이어서 이제 미국이 주도해서 이렇게 네 개 나라 국무장관들이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또 올해 말 2024년 4분기 중에는 이들 네 나라의 정상,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총리들이 또 2024년 4분기에 만나는 그런 일정도 이번에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에서는 맨 왼쪽부터 미국의 국무장관이죠. 앤토니 블링켄. 그 바로 옆에는 호주의 외무장관이에요. 이름은 페니 웡이라고 중국계고요. 그 다음에 그 여자의 오른쪽에는 수브라마니암 자이샹카라고 인도의 외무장관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맨 오른쪽에는 일본의 외무장관 요코 가미카와라는 분입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입니다. 7월 30일 화요일에는요, 일본은행이 통화정책과 금리를 발표하는 이틀간, 사실은 7월 30일과 31일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에 걸쳐서 이제 회의를 하고 발표를 하는데, 그동안에 계속 올해 들어서 떨어지기만 하던, 여기 왼쪽 차트에 보시면은 맨 왼쪽이 X축에서 2024년 1월이죠. 그리고 지금 7월 마지막 주인데,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다가 한 2주일 전부터, 그러니까 7월 둘째 주부터 갑자기 지금 튀어 오르고 있어요. 일본화, 엔화 가치가. 그래서 7월 한 달에만 일본 엔화 가치는 미국 달러 대비해서 플러스 4.7%나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당 일본 엔화가 161엔을 돌파를 했다가
지금 153.71엔까지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15bp에서 0.15%포인트를 올리게 되면은 여기서 엔화 가치는 더 오르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금리를 올리지 않고 동결을 한다면은 그러면 엔화 가치는 다시 또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7월 31일이 되면은 일본은행이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꾸준하게 내려가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채권 매입하던 것을 그 양을 줄여 나가겠다고 발표를 할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뭐 금리 인상을 할지는 안 할지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지만 채권 매입 활동을 줄여 나가겠다는 발표는 뭐 확실하게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별도로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그 인터넷 기업이죠. GoTo라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거는 합병하기 전에는 Gojek이라는 이른바 한국으로 말하면은 아니 뭐 미국으로 말하면 우버 같은, 그러니까 그 어디 차로 이동을 할 적에 택시 서비스처럼 이렇게 이 모바일 앱으로 이렇게 차를 부르면은 차가 와가지고 태우고 가는, 그랩, 싱가포르에 본사를 가진 그랩이나 인도네시아 고잭이나 뭐 미국의 우버나 다 비슷한 회사인데, 아무튼 그 고잭이라는 회사하고 또 인도네시아의 쿠팡 같은 회사 중에 토코피디아라고 있었어요. 그 토코피디아가 합쳐가지고 고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잭의 고와 토코피디아의 투를 합친 것이죠. 아무튼 이 기업이 인도네시아 기업치고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기업인데 그 업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 기업이 분기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7월 31일 또 수요일에는요, 미국과 필리핀 두 나라가 2+2, 그러니까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2명씩 연석회의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갖습니다. 여기 왼쪽 사진은 제일 왼쪽부터 이제 필리핀의 그 국방장관, 그다음에 국무장관, 그다음에 미국의 국무장관, 또 그리고 미국의 그 국방장관이죠. 중국으로 기울었던 필리핀의 그 전임 대통령 두테르테와는 반대로 지금 현임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은 외교 정책이나 뭐 군사 정책에서 상당히 미국으로 다시 기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하는 2+2 회의를 필리핀에서 갖는다는 것이고요. 이미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팽창하는 그 중국의 영해 분쟁에 대비해서 7월 초에 일본과 필리핀 두 나라는 2+2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미국과도 2+2 회의를 지금 하는 필리핀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분이 이름이 민 아웅 헐레양이라는 분인데 누구냐면은 미얀마의 실제 철권 통치자예요. 군 장성이죠, 한마디로. 한국으로 치면은 옛날에 전두환 같은 사람인데 그 미얀마를 지배하고 있는 그 군부가 6개월마다 한 번씩 국가 비상 상태를 새롭게 선포를 하면서 지금 억지로 지금 이끌고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6개월마다 하는 그 선포를 또 한 번 연장할 그런 전망으로 보이고, 이런 국가 비상 상태를 선포하는 주체는 국가안전보장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민아웅 흘리앙이라는 사람이 그 국가안전보장위원장이죠. 그래서 지난 2021년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그 합법적인 그 아웅산 수치 대통령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탈취한 쿠데타의 주범이죠. 자,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그 제조업의 그 PMI 구매자 그 전망 지수를 발표를 하고요. 분기 실적으로는 일본의 대표적인 상사죠. 수미토모, 그리고 영국계이긴 하지만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그 활동이 활발한 HSBC 대형은행이 또 실적을 발표합니다. 8월 1일 목요일이 되면은요, 여기 보이는 분이 태국의 총리예요. 이분이 총선 그 공약을 뭘로 내걸었냐면은 일반 시민들의 주머니에다가 현금을 꽂아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 폰은 다 있으니까 이른바 디지털 월렛이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1인당 그 태국 돈으로 1만 타이 바트, 그래서 한 5천만 명으로 계산을 하면은 5천억 바트가 되는 거죠. 그 5천억
그 타이 바트 단어 되는 현금을 살포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태국의 인구가 7,200만 명인데 그 중에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 인구는 4천만 또 많게는 5천만 명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주요 기업으로는 도요다와 역시 일본의 그 철강 기업이죠. 니폰 스틸. 니폰 스틸은 참 지금 미국에서 그 US 스틸이라는 미국의 그 철강 기업을 인수를 하려고 지금 인수 의향을 내비쳤다가 그 철강 산업은 대표적인 그 국수주의 그리고 노동조합이 강력한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그 철강 노동조합이 극구 반대를 하고 있고 또 미국의 철강 산업이 몰려 있는 중서부의 그 펜실베이니아나 오하이오주나 이런 주에서 지금 그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서 지금 그 반대에 부딪혀서 이 일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니폰 스틸이라는 일본 기업이 분기 실적을 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월 2일 금요일이 되면은요, 여기 왼쪽에 보이는 슈퍼 마리오 모르는 분은 없겠죠. 닌텐도라고 일본 교토에 있는 그 닌텐도가 분기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그 아시아 통신 G2 글로벌 투자와 뉴스 잉글리시에서 전해드렸고요. 왼쪽에 보이는 대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오른쪽에 보이는 대로 또 다양한 소셜 미디어 채널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널리 알려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하고 저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더 알차게 꾸며나가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